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이길이 한국 야구 프롬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선의 성동원도 시작하겠습니다. 수일 전 저는 교육 관계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자체는 이영선의 성동원도 칼럼, 제 블로그 팬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유튜브에도 팬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내용들 다 취합을 하셨고, 이거 보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참, 그동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참 촌철살인의 일들을 많이 하셨네. 근데 다 올바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요즘 교육부 관계자들이 다 모니터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제 내용들이 센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조심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이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그러네요. 그래서 그동안 뭐 한계무가 있었나 하면서 그 다음에 칼럼들 썼던 내용들, 그 다음에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그나마 뭐 미력이나마 좀 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2010년에 한국야구신문을 토대로 이제 설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11월입니다. 그때 그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처음이래요. 100년 야구 역사상 최초로 리틀 초, 중, 고 야구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때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있었던 뭐 고교 야구 해외 전지훈련 관철을 시켰고, 주말리그 개선 설문조사 했었고, 서울시 야구 학생 야구 임의 배정 도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베어시볼 아카데미 폐강, 그 다음에 2016년 대학 야구 입시 지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학 스포츠 협의회 경기분과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영선의 성동원도 블로그 유튜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 신문사에 있는 카페인가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15년에 한국 야구 프로 업무 진행 사항이 있어요. 그럼 이건 저희가 옛날 홈페이지 만들었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고교야구 주말리그 개선, 프로 진출 드래프트 선발의 문제점 제기, 대학 지원은 학생들에게 있다, 베이스볼 아카데미 개선, 지도자 자격정지, 부당성 제기. 뭐, 지금센스 생각해보니까 시간은 좀 흘렀지만 이 내용들이 거반 관철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협회에다가 체육특기자 개선에 따른 학생야구의 대응과제, 이게 벌써 3년 전 얘기네요. 뭐 정부의 민간적 이런 학생야구의 대응의 방안,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일들을 했었냐면, 그동안 우리 체육특기자, 학생 운동선수들의 문제들에 눈과 귀를 가렸다는 얘기예요. 부실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눈과 귀를 한꺼풀, 두꺼풀 풀어내야 된다는 내용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야구 인사가, 국회에서, 체육분과위원회에서 포럼에 있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갔었더니 그때 참여 인사들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체육계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 보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지향이 없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포럼이니까 이게 국회에서 일어나는 것들, 뭐 어떤 이제 포럼이나 토론회가 있을 때 보면 진보적이나 보수적이나 하는 걸 보면, 진보적인 인사들이 주최할 때는 거기서 토론회를 5분 스피치나 3분 스피치 시간을 줘요. 근데 그때 사회 보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서, 대표님 말씀 한번 하셔, 5분 줄게요. 그래서 뭐 몇 가지만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그래서 해서 단상에 올라가서 간단하게 좀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 선수에 대한 체육직능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그때 제 발언이 좀 셌나 봐요. 그래서 사회 보는 사람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꾸 자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2분 30초인가 밖에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발언 자체가 그래 체육계 인사들이 좀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다음 막 박수가 좀 나왔었어요. 그 이후로 어느 한 인사께서, 체육계 원로 인사께서 그 이 대표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봅시다 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 석학이세요. 하시는 분이, 그러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저기 엔조 생활하는 건 좋지만 이제 제도권은 들어오셔 같이 한번 어떻게 제도권에서 한번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겠냐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대학 스포츠 협의회 분과위원으로 들어갔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지단에 그때 또 저한테는 좀 영광적인 자리가 있었죠. 한국 스포츠 위기 그리고 해법 찾기에 대한 스포츠 혁신위에 대한 권고에 대한 담론에 대한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인사, 제가 낄 자리는 아니었었는데 그때 참여했던 인사들이, 토론 참가자가 그 경향신문의 김세훈 기자, 그 다음에 한국 중고 탁구연맹 회장 손봉규 회장, 그 다음에 KBS 김기범 기자, 그 다음에 수영 국가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박사, 조희연 박사, 그 다음에 요즘 뭐 부각되는 황대보 위원에서 저까지 토론회를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는 최동원 소장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의를 받았을 때 그분들한테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는 건 너무 고맙고 대신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여러 가지 토론회는 제가 많이 봤었는데 대학 교수님들 와갖고 자기 발표하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 교수님들의 그분들의 폄하하는 내용은 아닌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토론회가 뭐 사진 찍기의 의미라면 저는 안 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반영을 했어서 기자하고 그 보수적인 기자, 그 다음에 진보적인 기자 이렇게 붙여갖고 토론을 하는 게 그래서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측에 연락이 와서 코로나19가 장기화 갈 것 같으니까 그 4명의 학자에서 집필진을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는 아니었었는데 그때 저한테 당부하시는 거는 학생 선수들에 대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떻게 이제 뭐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논문 형식으로 제가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강의도 많이 끊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함으로 인해서 제도권에 대한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한두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입니다. 프로야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죠. 그때 그 드래프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이 갖고 그때 뭐 언론에서 프로야구가 걔가 또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얘기는 뭐였습니까? 그 인성에 대한 문제 있었고 학폭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3년 전에 제 칼럼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인성을 따지기 전에 프로 지명시 생활기록부 반영을, 그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건 뭐냐면 이미 저는 이걸 예상을 한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프로 관계자들이 이건 도외시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서 느끼는 거는 그 일부 그 제 주변, 그 다음에 교육부 관계자 얘기하시는 사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표님이 예전에 했던 방식이 맞으니까 그게 지금 반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느꼈던 건, 제 칼럼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느 순간 어때의 그 학회지나 언론에서 다루는 부분은 제가 쓰는 언어들이나 키워드가 있어요. 그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대기자 선배가 그런 얘기 합디다,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칼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 하면은 맨 처음엔 저 사람이 그냥 자기 이제 주변 얘기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다 보면 언론에서 그걸 반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시간은 걸렸지만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저 또한도 요즘은 칼럼을 쓸 때 좀 많은 책들과 이렇게 많이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가야 될 부분은 야구 쪽에 들어왔죠. 근데 야구가 어차피 최고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다뤄줘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면 이제 학생 선수의 문제점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저 체육특기자 문제, 그 학생 선수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그건 벌써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떠한 내용들이 바뀐 건 없고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의 학생 선수 체육특기자가 계속 개선 없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절벽밖에 없습니다. 자꾸 뭐 미국의 선진국에 얘기하고 그거 뭐 자료집 보면 뭐 벌써 10년 전 거 얽어먹고 하는데 중요한 건 넥스트 플레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선수로 해서 가야 할 길이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절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안 됐는데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칼럼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도는 바꿔야 되는데 시간은 걸리는데 우리들의 학생 운동선수들이 갈 길을 그 다음에 길을 만들어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죠. 이 길을 하면 통로가 없어요. 기계밖에 못 만드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 운동선수의 그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어떻게 운동했는지도 궁금하고 그것보다 운동을 그만두고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게 되면 절벽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절벽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지 말고 시간 끌기 하지 마시고 야 그동안 너 운동해서 수고했어. 근데 너의 방향은 이러이러한 방향이 있고 다른 세상에 틀이 있다. 시야를 넓히고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이영선의 마이웨이고 이영선의 성동원도 한국야구포럼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도였습니다.